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요즘 휴대전화를 자명종 삼아서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기를 침대 머리맡이나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시는데 이때 휴대전화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또 벨소리나 문자메시지 알림 때문에 숙면이 방해되고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참 많으니까요. 오늘 밤부터라도 주무실 때 휴대전화기 꺼두시거나 멀리 치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임신과 관련한 무수한 금기사항들, 과연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일까? 임신 중 영양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데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영양과 운동. 아이와 한 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예비 엄마들은 몸가짐 하나하나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여러 가지 못 먹기 때문에 어렵고 또 입맛이 너무 당길 때는 체중이 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영양과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효성병원 산부인과 구남식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임신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주의할 점들이 많은데 이게 다 기형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임신 주수에 따라서 기형아 발생이 다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임신 중에 영양 섭취, 운동에 대한 여러 금기와 터부가 있어왔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지식 또한 산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에 영양 섭취와 운동이 출생 후 장기적인 건강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룰 주제는 태아의 구조적 또는 생리적인 발달 과정에 그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것과 태아기 프로그래밍 과정, 이상적인 영양 섭취와 임신 중 운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임신 주수에 따라서 기간이 발달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임신 5주에서 6주경이면 이미 신경계와 심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7주에서 9주경이면 귀, 눈, 팔다리 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0주에서 12주경에는 외부 성기가 형성되고요. 12주 이후에도 기능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형이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임신 초기에 감기약을 잘못 먹거나 술을 먹으면 기형아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태아 기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60에서 70%가량은 원인 불명입니다.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20에서 25% 정도이고 산모의 질병이나 풍진 등의 감염 요인 또는 기호식품, 오염물질, 방사선 약물 등의 환경적인 요인은 1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임신 중 어느 기간이라도 술에 의한 태아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대표적인 외형을 나타냅니다. 양 미간 사이가 넓고 코가 납작하며 인중이 희미하게 보이고 윗입술이 얇습니다. 특징적인 손금 형태를 보이고 기찻길 모양의 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두증이라든지 지능 발달 저하, 발달 장애, 또 심장병의 기형이 동반되는 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또 들 수 있는데 20대 이상의 여성 흡연율은 약 3.1%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접 흡연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흡연은 태아의 만성적인 저산소증을 야기하고 혈관 수축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반 기능을 저하시키고 아기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호흡 운동을 감소시킵니다.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약 2,5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염색체 변이를 야기해서 신생아의 혈액암의 진입 빈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임신력을 역시 저하시키고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 조산, 저체중아 등이 1.5배에서 3.5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개열이나 구개순, 또 복벽 갈라짐, 항문 폐쇄증, 심장병이라든지 다지증 등 다양한 기형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신생아에게는 돌연사 증후군, 폐렴, 천식, 아토피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형 유발 물질 외에도 중요한 영양소 섭취 부족 또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영양소가 엽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엽산 대사효소의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는 경우나 항경련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또 신경결손, 부결, 구개순, 심장경의 태아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더욱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시면 임신 계획 이전부터 복용을 시작하셔야 되고 매일 45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엽산을 복용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만일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약 4g 정도로 증량하여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음주나 흡연이 태아 기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엽산이 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엽산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고요. 임신 중에 영양 섭취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과 같이 대두 100g, 김 10장, 또 검은콩 100g 정도에는 약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엽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딸기라든지 참외, 과일, 채소 등의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섭취하는 여러 영양소는 태아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게 되죠. 단기적으로는 뇌 발달을 일으키게 되고 성장과 신체 구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분비 대사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태아 대사성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인지 발달,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인 발달이라든지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만성질환인 당뇨, 비만, 성장질환, 고혈압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아의 대사성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의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아기는 저산소증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때 혈류가 재분포되게 되고 아미노산, 락테이트, 글루코스 등의 대사 물질 또한 변화되게 됩니다. 콜티졸이라든지 인슐린, IGF-1, 성장 호르몬의 내분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뱃속에서의 변화는 아기한테는 지속적으로 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되고 출생 후에는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임신하면은 물론 영양 보충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살이 쪄서 고민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임신하면은 몸이 붓고 또 몸무게가 늘잖아요. 어느 정도 체중이 느는 것이 표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임신 중에 적당한 체중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전에 저체중이셨던 경우는 오히려 임신 중에 적게 늘어나고 과체중이나 비만이셨던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신 전에 저체중이었던 경우는 약 13에서 18kg 정도 증가하는 것이 적당하시고 만일 과체중이었거나 비만이었던 경우는 7kg에서 11kg 정도 느는 것이 적당합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 비임신 시에 비해서 약 300에서 350칼로리 정도로 추가적인 열량이 필요하고 적당한 체중의 증가 속도는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약 1.5kg 정도 증가하고 이후 매달 1.5에서 1.8kg 정도 증가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음에 그리는 그림은 약 300칼로리에 해당되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보통 밥 한 공기, 또 국수 한 접시, 쇠고기 야채볶음 한 접시 정도 등이 300칼로리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든지 과자 한 봉지, 도너츠류는 400에서 450칼로리 정도로 일반적으로 먹는 간식류는 훨씬 많이 칼로리를 초과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300칼로리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잖아요. 근데 사실 임산부 있는 집에서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새벽이라도 우리 남편들이 나가서 간식거리를 사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영양이 너무 많이 섭취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 이렇게 추가되는 에너지는 임신 중 혈당의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비임신 시에 비해서 식전 혈당은 약간 감소하고 식후 혈당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태반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돼서 또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의 증식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 말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약 30%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임신성 당뇨란 태반 호르몬은 인슐린을 증가시키는데 모체의 지방세포가 증가되고 활동량이 지나치게 감소되고 지나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므로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혈당이 높은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신성 당뇨를 겪는 경우에는 전자간증이라든지 양수가다증, 거대아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난산이라든지 제왕절개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신생아 사망률 또한 증가하는데요. 신생아에게는 저혈당, 황달의 증가를 야기하고 저칼슘 혈증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아에게는 비만, 당뇨, ADHD 증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식단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이 궁금한데요. 특히 또 태아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 무엇인지 우리 산모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중에 영양 섭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칼로리를 초과되지 않도록 복용하는 쉬운 식단 요령은 3가지 영양소를 고루 갖춘 3끼 식사를 적당량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정제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지방, 과당류 식품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야채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먹어야 합니다. 가공된 과일 주스라든지 음료수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을 하면 보통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경향이 있죠. 근데 과일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나나, 복숭아 등의 중간 당도를 가진 과일들은 개당 1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멜론, 포도 등은 좀 더 높은 당도를 갖고 있어서 개당 300칼로리 정도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맛이 난다든지 수분이 많은 과일인 귤, 파인애플, 수박 등은 개당 5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 중에 과다 섭취한 부분으로 체중이 과다하게 늘어나게 되면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이기 때문에 적당한 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염증 작용이라든지 기분과 행동 조절,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임신 3분기에는 태아의 뇌와 망막을 형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총 칼로리의 20에서 30%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적당하고 지방의 종류에 따라서 포화지방은 7% 미만, 단일 불포화지방은 10%가량, 다가불포화지방은 20% 내외로 섭취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지방을 제대로 섭취를 하시려면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방이 탄소와 수소의 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탄소가 모두 포화 결합 형태를 가진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 하고 불포화 탄소 결합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불포화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소의 불포화 숫자에 따라서 하나이면 단일 불포화지방, 또 2개 이상이면 다가불포화지방이라고 얘기하고 불포화 결합의 탄소의 위치에 따라서 오메가6, 오메가3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대표적으로 동물성 지방, 버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 단일 불포화지방, 올리브유 캐놀라에 풍부한 단일 불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6는 몸에 좋지 않은 LDL뿐만 아니라 HDL마저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기름으로는 옥수수 기름, 홍어기름, 참기름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몸에 좋은 HDL은 증가시키는 좋은 기름입니다. 여기에는 생선기름이라든지 아마기름, 들깨기름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적인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을 좀 더 저장성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한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여기에 속하고 과자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킬 뿐 아니라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마저 감소시키므로 임신 중에는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